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김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비만 오면 폐수를 흘려보내는 바람에 주변 저수지가 오염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총선에서 군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당내 경선 구도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탓에 음주운전 행태는 여전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비만 오면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염된 폐수는 주변 저수지로 흘러들고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한데도 행정당국은 한 차례 벌금을 부과했다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허연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시멘트 구조물을 생산하는 김제의 한 공장입니다. 비가 내리면 방치된 시멘트 조각과 찌꺼기들이 빗물에 흘러내려 주변이 온통 진흙밭으로 변합니다. 인근 배수로에는 시멘트 가루가 섞인 폐수가 가득 차 있는데 발목을 뒤덮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용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물이 저수지로 유입이 된다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공장 측은 잘못은 맞지만 설비가 고장나서 생긴 일시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밑에 것은 그대로 두고 비 온 물만 건수만 내려가죠. 반면 마을 주민들은 업체 해명과 달리 공장 인근의 농업용 저수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멘트 슬러지가 가득 찬 수로는 이렇게 아무런 정화 장치 없이 저수지 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시멘트 공장 폐수가 유출될 경우 생태계를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하천에 있는 물고기나 수소생물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게 바닥에 흘러서 가라앉게 되면 서서히 굳게 되거든요. 지난 7월 김제시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됐지만 처벌은 과태료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수지 방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보관을 잘못한 책임밖에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단 방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발건이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처 속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완주 비봉의 한 폐기물 매립장에서 새어나온 침출수로 주변 하천이 오염됐다는 내용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뒤늦게나마 조치를 한 덕분에 추가적인 오염을 막으면서 급한 불은 끈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상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혈세로 메워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하수 찌꺼기 고화토가 묻힌 완주 비봉 폐석산입니다. 매립장 침출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페놀과 비소가 검출됐고 20m 땅속에선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정 폐기물 구리가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침출수가 차단되면서 현재 매립장 바깥 지역은 원래 환경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중간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변 토양과 하천, 지하수 등에선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매립장 주변 하천이나 지하수 정기적으로 추이감사 실시 내역은 전반적으로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제대로 만든 고화토라도 빗물이 섞이면 오염물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완주군이나 생산업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 특별히 수분과 접촉하지 않는 한 고화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그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염 재발을 피하려면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덮개와 관로 등이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매립장 관리에 들어갈 비용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 130억 원. 완주군은 고화토의 유해성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매립을 허용해 문제를 자초한 데다 이제는 부도난 업체를 대신해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를 보건 과정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가받지 않은 지역까지 고화토가 묻혀 문제가 불거진 완주 둔산의 매립장. 매립지 안팎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불법 매립된 고화토가 기대만큼 빨리 옮겨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여전히 주민 불안이 큽니다. 그 어떠한 차단 시설이나 환경 오염 방지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하수 오염되고요. 침출수 발생하고 가스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 하나도 없어요. 불법을 저지른 폐기물 업체는 물론 뒷북 행정으로 피해를 키운 완주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하려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밤사이 적은 양의 눈이 내린 가운데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발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부안 줄포의 적설량 0.2cm가 기록되며 유일하게 눈이 쌓였고 나머지 지역은 눈발이 흩날리는 수준에 그쳤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도로 위 결빙이 우려된다며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평가위원회를 열고 1조 2,900억 원 규모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신항에서 대야에 걸리는 47.6km 길이의 인입철도 사업은 국토부 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됐으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오는 2027년 준공될 전망입니다. 정읍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왕복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정읍시에 따르면 내년 1월 23일부터 정읍에서 김제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개설돼 하루 7차례 운행을 시작합니다. 정읍발 공항버스는 지난 5월 중단되면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왔는데 김제를 경유하는 공항버스가 신설되면서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군산 선거구가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당내 경선 구도에서부터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역 정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검찰과 야당, 보수 언론의 공격이 한계를 넘어섰다며 현 정부의 개혁 완성과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고향인 군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회 때 넘어진 아이에게도 한번 좀 이렇게 세워주셔서 흙먼지 좀 털어주고 다시 한번 뛰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군산과 전북 도민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재직 시절 서울에 25억 상당의 상가주택을 사들인 것이 투기 논란을 일으키며 물러난 바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총선 등판은 야권 강세로 분류돼온 군산 지역 판세와도 무관치 않은데 현역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파급력 있는 여권 후보에 대한 당 안팎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신영대 지역위원장과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 현역인 김관영 의원까지 셋은 공교롭게도 같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김의겸 후보는 최순실 게이트 최초 보도와 청와대 대변인 이력을 차별화한 경쟁력으로 오히려 제기된 현안에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겨준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의 연장선에서 제가 집을 매각하고 기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대학 이후 줄곧 서울에서 활동해온 김 전 대변인이 선거 때가 돼서야 고향을 찾은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물음표입니다. 중앙정치, 청와대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지역 인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과연 지역 실정, 주민의 뜻을 정치에 잘 반영할 수 있을지.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출향 인사의 한계라는 비판론 속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등판한 군산 선거는 전북을 넘어 전국 총선 판세에 미칠 파장만으로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지난해 초 갑질 의혹이 불거졌던 방우정 전 고창 군수의 부인이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수행 공무원에게 폭언을 해서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의 부인 양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 고창의 한 행사장에서 사적으로 일을 시켜온 공무원 A 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고창군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저자로 등록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대 이모 교수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이 교수와 자녀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와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교수는 자녀들을 자신의 논문에 끼워 넣어 입시 과정에 특혜를 받게 하고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어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마련한 국회 토론회에 참가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밝혀진 만큼 주민 피해 구제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장전마을처럼 오염시설에 따른 주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남원 내기마을 등 4개 지역의 신속한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크게 줄은 반면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탓인지 음주운전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광봉을 든 경찰들이 길목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며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실례합니다. 음주 여부 확인 중입니다. 호환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의심자들이 하나둘 적발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다. 0.014 후방육시 나오셨어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미달해 훈방 조치를 받은 운전자는 멋쩍은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먹었니? 금방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근데 약간 족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먹다가 말았거든. 경찰이 자리를 옮겨 단속을 이어가자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5%,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오자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직 지금 운전이 초보인데, 그러니까 저녁에 먹은 지가 이제 꽤 됐기 때문에 그냥 볼일 보러 마트 가다가 한번 운전 잠깐 해봐라. 연말연시 특별 단속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도내 14개 시군에서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 모두 35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219건으로 일평균 13건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적발 건수가 지난해 6천여 건에서 올해 4,500여 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지만 12월 들어 지난해 수준으로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숙취 운전으로 인해서 단속 경우도 있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그걸 참지 못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단속 경우가 있는데 술을 한 잔이라도 먹었을 경우에는 절대 고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촉발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엄정한 단속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현대 이승기 선수가 지역 유소년 팀에 축구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승기는 어제 전북현대 15세 유소년 팀인 김제 금산중학교를 방문해 축구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3천만 원을 기탁하고 후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2011년 K리그 신인왕 출신인 이승기는 2013년 전북에 입단해 지난해 넷골 5개 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신대구 부산 민자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 노동자 50여 명은 어제 국민연금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시전 명령에도 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나설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분율이 59%인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주주와의 협의가 필요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이 품질 좋은 수박과 또 복분자를 생산할 수 있었던 비결이 흙 속에 있었습니다. 고창군 농경지의 게르마늄 함유량이 타 지역보다 많게는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고창군 농경지의 게르마늄 함유량이 타 지역보다 많게는 20% 이상 높게 나타나 농사짓기 가장 적합한 토양임이 증명됐습니다. 고창군이 농경지 황토 성분 용역을 통해 확인했는데 9개 읍면에서 게르마늄 함량이 평균 10% 높았으며 바다가 인접한 상하면은 최대 20%가 높았습니다. 토양의 용적 밀도도 낮아 뿌리 생장에 도움이 돼 복분자나 수박, 멜론의 당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자연 환경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반도 초수도 고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남원 우수 농식품연구회 회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선물 꾸러미 60세트를 소외계층 7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남원 우수 농식품연구회는 지난 8년간 남원의 농산 가공품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선물 꾸러미는 남원에서 생산되는 부각과 한과, 나물류, 추어탕 등 18종으로 구성됐습니다.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임실군의 주력 농산물로 급부상하는 임실엔 딸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16개 농가가 생산한 임실 딸기는 달고 과육이 단단하며 저장성이 좋은데 11월에서 이듬해 6월까지 출하해 전국에서 생산 기간이 가장 깁니다. 지난해 1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생산량을 늘려 25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죽산면 하원마을 주민 7만 2천 원, 옥산마을 주민 8만 1천 원, 임실군 지사면 관기마을 주민 19만 8천 원, 선원마을 주민 9만 1천 원, 대정마을 주민 12만 4천 원, 부안군 개화면 창북마을 주민 31만 6천 원, 장금마을 주민 10만 원, 남돈마을 주민 29만 원, 조포 4마을 주민 23만 원, 동돈마을 주민 34만 원, 창단마을 주민 36만 2천 원, 조포 3마을 주민 25만 원, 개화 4마을 주민 29만 원, 서돈마을 주민 25만 원, 대벌마을 주민 36만 6천 원, 창북 2마을 주민 41만 7,85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송년 콘서트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늘 가수 김태우와 뮤지컬 배우 소냐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가 열립니다. 극단 마징가는 오늘부터 29일까지 공연예술소극장 용에서 창작 초연작 금잔의 반찬집을 공연합니다. 2019년 한 권의 책 독서 운동을 마무리하는 한 권의 책 작은 음악회가 오늘 정읍 기적의 도서관 광장에서 열립니다. 미국 타코마 등 군산시와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의 어린이들 그림이 내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됩니다. 2019 임실 산타 축제가 내일부터 닷새간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산타야 놀자라는 테마로 펼쳐집니다. 따뜻한 먹거리가 가득한 윈터푸드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4일간 완주 상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립니다. 무주 적상면 초리마을에서는 내일부터 맨손 송어잡기, 얼음썰매 등 다양한 겨울 체험을 할 수 있는 초리 꽁꽁놀이를 진행합니다. 전주 중화산동 화산체육관 인근에 자리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오늘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전주 기적놀이의 정기 발표회가 올해 국립전주박물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약한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도에서 낮 기온 5도, 완주 1도에서 6도, 동북권 무주는 영하 2도에서 4도, 진안 영하 2도에서 3도, 서해안권 군산은 1도에서 5도, 고창 영하 2도에서 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익산, 김제, 순창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